정치 여담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귀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2달 만에 나토 정상회의에서 만난 한일 정상이 최대 현안인 오염수 방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류 과정 점검에 한국 전문가 참여 등을 요청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이에 대한 즉답은 하지 않았는데요. 한일 정상의 이번 오염수 방류 계획 회담 결과를 두고 여야 입장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To the camera. 앉아가세요.また、本日の、北朝鮮による ICBM 級弾道ミサイルの発射は、国際社会の平和と、安全を脅かすものであり、強く非難いたします。日米韓が緊密に連携していくことが必要です。 오늘 북한은 지난 4월에 이어 또다시 ICBM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요구를 당당히 한 것입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요청을 사실상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선동 정치를 중지하고 민생 정치로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통보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용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를 외면했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하고 만난 자리에서 오염수 문제와 관련한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에 바로 띄워드렸는데 3가지 요구사항은 방류 과정의 모니터링 정보를 한국 측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또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며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즉각적으로 방류를 중단할 것, 이 3가지인데 자, 여야의 반응이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죠. 이 문제는 누가 먼저 평가하실까요? 네, 김근식 실장님. 여당 입장부터. 여당 입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오염수 문제가 가장 지금 첨예한 이슈이기 때문에 비공개회담에서 상당히 깊은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도 우리 편상호 앵커께서 브리핑에서 나왔습니다만 인도네시아에서는 또 한일 외교장관들도 회담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숙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요구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전달을 했고요. 3가지는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해달라. 2번째는 그 검증단에 그 방류가 제대로 되는지 검증하는 검증단에 한국 전문가가 참가하게 해달라는 것이고 3번째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생길 때는 즉각 방류를 중단하는 것인데요. 제가 볼 때 저 3가지 내용 중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외무부 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당시에 일본이 방류를 한다고 계획이 발표됐을 때 그 방류에 대한 문재인 정부 입장을 물었을 때 대답한 것과 흡사합니다. 그때 그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IAEA 검증해서 방류할 경우에는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3가지 조건을 걸었었는데요. 그때 하나가 정보를 확실하게 우리랑 공유해라. 2번째는 검증단에 한국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켜라. 3번째는 그리고 방류할 계획이 있을 때는 우리랑 직접 협의해라. 이 3가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과 좀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이제는 IAEA가 이 검증단의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일본에 제출을 했고 일본이 그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원자력 규제위원회와 일본 정부의 이제 계획에 의해서 방류를 하게 된다면 그 이후의 과정에 있어서는 국제사회의 규범과 안전기준에 따라서 우리 한국 정부, 윤석열 정부가 저 3가지를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앞부분에서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 이걸 좀 단호하게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복귀왕 비서관님. 이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오늘 발언 조금 전에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복기를 한번 해보면 이 윤 대통령이
이 일본의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용인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국민의 기대를 외면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 왜 이런 입장이죠? 우선 기시다 총리랑 만나서 우리 윤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국내에서 오염수와 관련된 한 말씀도 없었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를 만나서는 우리 국민들의 걱정을 대신해서 충분히 전달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 가장 무게가 실리는 발언은 공식 발언이거든요. 공개 발언. 공개 발언에서 상징적이고 추상적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이것과 관련된 우리 국민의 걱정을 대신해서 좀 표현이라도 해줬으면 그런데 한마디가 없었어요. 마침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서 뭐 반가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시다 총리 앞에서 그 오염수 관련된 국민의 걱정을 얘기하는 게 윤 대통령은 좀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불편하더라도 개인 간의 만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표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걱정을 충분히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그 내용 하나만 보더라도 사실상 용인한 것 아니냐. 그리고 이미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정부 입장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IAEA와 비슷한 입장에 어떤 우리 우리 입장을 이제 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대와 걱정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공식적인 전달이 안 됐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세 가지 조건 맞아요. 우리 김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일종의 방류에 대한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사전 조건이죠. 이런 것들이 충족될 때 그리고 국제 기준을 충족할 때 그때는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주권국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었었는데 지금은 방류는 이미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방류가 됐을 때의 모니터링 과정을 우리랑 함께 하자. 그리고 전문가를 받아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이러이러한 요구를 했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는데 일본 그 외무성이나 일본 총리실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받은 것에 대해서 아직 한마디 언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의 온도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공식 발언, 공개 발언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의 걱정을 단 한마디도 안 하신 부분 전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네, 자 일본 외무성의 발표 내용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놨는데 혹시 준비가 되면 띄워주시죠. 일본 외무성은 이렇게 발표를 했군요. 윤 대통령으로부터는 IAEA 최종 보고서 내용을 존중하는 것을 포함해서 한국 정부의 입장 설명이 있었다. 또 이 두 정상은 당국 간에 계속 긴밀히 의사소통해서 나가기로 했다라는 원론적인 내용을 전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실이 밝힌 내용을 부인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명백히 이런 요구사항을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했다는 내용은 빠져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이제 양국 간의 외교적인 회담을 할 때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국 정상이나 또는 양국 그 장관이 합의해서 어떤 합의서, 문서로 이걸 도큐멘트를 만들 때는 당연히 서명하고 하면서 문서에 명시되는 건 서로 글자 하나, 문구 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조율을 하죠.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고 회담한 전체 내용을 브리핑하는 경우는 양국이 조금씩 관심 사항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한미 정상회담도 마찬가지고요. 한중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시다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무슨 문서로 합의서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문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뭐 옥신각신 싸웠다는 이야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측에서 세 가지 요구사항을 했다고 대통령에서 밝혔고 그건 제가 볼 때 비공개회담에서 분명히 대통령이 밝혔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기시다 총리 쪽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런 등등의 요구를 충분히 전달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물밑에서 좀 더 논의를 거쳐서 우리 측의 요구사항이 직접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특히나 일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한 것을 뭐 수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국 전문가의 참여라는 두 번째 요구 조건인데요. 전문가 참여라고 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받고 말고를 지금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게 IAEA가 그 검증 그 모니터링 팀을 만드는 그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그로시 총장이 이번에 한국 와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방류가 시작되면 후쿠시마 현지에 IAEA 사무소를 설치를 해서 거기서 전문가들이 계속 IAEA 주도로 그 방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엄격하게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방사능 수치는 제대로 포착이 되고 있는지를 그 모니터링 하겠다는 그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우리 한국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여서 일본 총리로서도 아마 IAEA와 협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복경 비서관님,
이 김근식 실장님 말씀은 이제 일본 정부가 일본 외교부가 그렇게 외무성이 그렇게 발표를 한 것은 뭐 외교 프로토콜상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또 윤지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들어봤습니다만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의 요청을 사실상 모두 수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찬성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성과를 자랑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번에 회동을 성과로 표현하고 싶은 모양인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 세 가지 그 전문가들의 요청 사항을 대통령이 요구했다. 비공개 회동에서 이 말을 하는데 이것이 한동안에는 사실 확인조차 안 했던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세 가지 약속을 했다라고 이제 뒤늦게 한일 정부 간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이제 움직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 가운데서 맨 마지막에 방사성 물질 기준치 초과 시 즉각 방류 중단. 이거는 하나만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기시다 총리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국민, 자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기준치가 초과되면 즉각 방류 중단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한 요구를 한 것이고 결국은 앞에 두 개인데 한국 측과 모니터링 전 과정을 실시간 공유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바꿨냐면 신속히 공유한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전문가 참여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대통령과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것을 성과로 포장을 하고 싶은 모양인데 성과가 없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에게 성과가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향후에라도 이 요구사항 정도는 최소한 관철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어서 뭐 그렇겠다 이런 선의로 좀 해석하고 싶은데 네.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관철시켜야 될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측 요구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의 약속사항을 조금 전에 보여드렸습니다만 우리 측 요원의 모니터링 참여 이 부분에 대한 약속이 없다는 데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 또 민주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습니다만 세 번째 요구사항 기준치,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방류 중단은 뭐 너무 당연한 것이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이 방류를 시작했을 때 후쿠시마 10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농산물을 수입 금지해 버리겠다 이렇게 네. 강경한 조치를 내놨단 말이에요. 이 세 번째 조항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굉장히 세게 비판을 했는데요. 하나만 한 소리다. 왜냐하면 이게 원칙이니까요. 그러니까 IAEA가 국제원자력기구라는 공신력 있는 기구로서 그 도쿄전력의 이 해양수 방류와 관련된 계획과 검증을 쭉 해서 이 정도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국제원자력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라고 결론을 내린 건 말입니다. 그랬을 때 민주당에서 반발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 0.01% 미미하다는 것도 믿을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30년 동안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30년 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는 또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원칙적 입장을 이게 재확인한 거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방사능 수치를 계속 모니터링 할 거고 그다음에 그게 체크포인트가 한 개가 아니라 수백 개입니다. 우리 동해안 쪽도 마찬가지, 남해안 쪽도 마찬가지고 일본의 그 바닷가에도 체크포인트를 만들어서 수시로 정기적으로 다 물과 생선들에 대한 방사능 수치를 검증을 합니다. 계속 하는데 30년 동안에 만에 하나 그 방사능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즉각 방류를 중단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만한 이야기 아니라 원칙적으로 확실하게 입장을 재확인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0.01%의 가능성이 있다고 민주당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게 하나만한 소리니까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친 폄훼라고 생각이 들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홍콩에서 후쿠시마 현 말고도 10개 현의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던 것은 홍콩 그러니까 굉장히 민주화된 나라로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콩 지금 민주화된 나라입니까? 중국으로 편입됐죠. 그렇습니다. 예. 중국입니다. 아니 중국이 지금 이왕의 그 일본의 방류 계획은 처음부터 반대했다고 했고 지금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연합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국제적으로 딱 세 나라만 지지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서방사회 중심으로 IAEA가 하고 있는 이 일본의 도쿄 방류 계획에 대해서 검증 기준에 대해서도 반대를 처음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중국의 손아귀에 있는 홍콩으로서는 정부가 그런 입장을 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것을 뭐 큰 민주주의 국가가 그렇게 돌아섰다고 생각하는 건 좀 착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도 후쿠시마에서 잡히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지금 철저하게 수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완전하다는 확증이 있을 때까지는 절대 해제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자, 홍콩은 사실 중국 정부의 직접 통제를 받는 이 나라가 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서 갔다부터 말이 없다가 이번에 처음 입장이 나온 거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국민들은? 그러니까 방류는 해도 좋다. 다만 이런 조건 정도는 받아들여 줘라라고 했는데 핵심적인 부분 이제 전문가 참여 이 부분은 아직 답이 없는 것인데, 우리 국민들은 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시다를 만나서는 그래도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 마음, 걱정을 좀 대변해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형식적으로라도 기시다도 그렇게 돼서 안타깝다. 하지만 우리도 자연 재앙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거니까 이웃 국가에서 좀 양해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일절 언급 자체가 없는 것이 우리 국민들로서는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 외교의 현장에서 국민의 가장 큰 걱정, 우리가 과거를 가지고도 사실 얼굴 붉히고 싸우고 불편해지고 하는데 당장 목전에 닥친 걱정이고, 그리고 미미하다라고 하지만 100%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이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그 걱정을 조차도 대변해 주지 못하는 대통령께 저는 정말 많은 실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왜 일본의 부담을 대신해서 지려고 하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얼마든지 국민들 걱정을 함께 하면서도 외교적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고, 이런 국민적인 걱정을 외교적 관계에 있어서 상호주의에 입각하는 일종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설령 막아내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외교 국제 현실에 대해서 이해할 거예요.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앞장서서 찬성하고 있는 모습, 마치 이렇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 대통령이 왜 그러나? 일본과의 관계 복원이 그렇게 중요한가? 셔틀 외교 복원? 그것이 지금 핵 오염수와 관련된 국민의 걱정보다 더 큰 과제인가? 이런 궁금증들을 자아내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법비서관님이 말씀하신 그 이제 발언을 그렇게 좀 단호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화면에 잡힌 이제 공개 발언. 이제 카메라에 이제 공개가 되는 모두 발언이라고 하죠. 모두 발언. 네. 이 모두 발언에는 이제 북한 핵 문제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바로 비공개 회담 가서는 이 오염수 문제가 굉장히 깊숙하게 논의가 됐는데, 아마 확인해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 모든 뉴스, 연합뉴스라든지 이 통신사에서도 보면 실제로 비공개 등에서는 대통령이 우리 국민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고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제 저는 민주당의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어찌됐든 좀 과도하게 괴담을 좀 부풀린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국민들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야당이 이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으로서는 저는 비공개 등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니 분명하게 입장을 내가 안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기시다 총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국민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의 안전도 깊숙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 답변한 것으로 뉴스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우리 복비서관님 말씀대로 화면에 잡혔으면 저도 좀 속이 시원했겠어요. 근데 네. 화면에 잡히지 않았지만 모두의 공개 발언으로 잡히지 않았지만 그 정상회담에서는 분명히 단호한 입장이 전달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걱정들을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일본 국민들도 걱정하고 일본 어민들 대부분이 다 반대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괴담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개인으로 간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대표로 간 것이기 때문에 설령 기시다 총리와 서로 얼굴 뜨겁고 불편해질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을 대신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협상 과정에서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여러 가지 외교적 수사를 동원해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가장 큰 핵심 내용을 모두 발언에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발언을 하는 자리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걱정이 빠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모두 발에 빠진 건 예.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아시겠지만 어제 갑자기 북한이
대형 도발을 네. 친 거 아니겠습니까? 15,000km를 날아가는 화성 18형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이 ICBM을 쐈기 때문에 그래서 현지에서 대통령도 긴급 화상으로 NSC를 긴급하게 주재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발언이 어제 모인 나토 정상들한테는 가장 큰 충격적인 뉴스였지.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민주당이 바라는 거나 봉비서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발언에 북한 핵보다 오염수 이야기를 했으면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대통령실의 전문적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발언이 분명히 있었다는 점만 제가 뉴스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야당 움직임도 좀 보고 가겠습니다.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야당 의원단이 2박 3일 동안의 방일 일정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을 했는데 국민의힘 평가는 좀 달랐습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들에게 우리 국민 85%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왔습니다. 외신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본 주재에 있는 외신 기자들에게 저희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고 또한 총리 관저 그리고 국회 참의원 중의원 그리고 도쿄전력 등에서 저희들이 주장을 펼쳤습니다. 대한민국 원내 일당 의원들이 일본 가서 정부 주요 인사도 정계의 주류 인사도 만나지 못하고 왕따 신세,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개회는 각자가 헌법적 독립기관으로서 밖으로 나가면은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방일 의원단은 자신들을 길거리 시위꾼으로 낮추고 말았습니다. 민주당 방일 의원단의 활동은 의미 있는 생산적인 외교가 아니라 국제적 망신을 부르는 폭망 외교입니다. 네, 이건 민주당 포함한 야당 의원들 활동이니까 복귀양 비서관께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 국민의힘이 이번 야당 의원단 방일 외교전 폭망 외교다 이렇게 평을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야당 의원들은 어쨌든지 간에 정부 정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거나 혹은 걱정거리가 있으면 그것을 최대한 크게 표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걱정을 최소화시키게 만드는 역할이 어찌 보면 그 야당의 역할인데 지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당은 아무런 활동을 안 하고 오히려 적극 찬성의 입장을 사실상 찬성이라고 말은 안 할 뿐인데 뭐 바닷물까지 떠먹으면서 찬성의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 대고 그 여당의 원내대표가 폭망이다, 의원 망신이다, 뭐 국제 시위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은 정말로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왜 우리가 우리 대통령을 향해서 데모를 해야 되지? 왜 우리가 우리 여당을 향해서 왜 일본 편 드느냐라고 공격을 해야 되지? 이해가 되지 않아. 이런 거예요. 과거 같았으면요. 일종의 관제 데모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막 시단위, 군단위 다 해서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한다. 그러면서 우리 바다를 지키자. 그리고 이러한 서한을 아시아 태평양 그에 있는 모든 국가들에게 우리 바다를 지킵시다라고 서한을 보내고 그러면서 일본의 이런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일본과 가장 인접 국가이고 피해를 입게 되면 가장 크게 피해를 입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전혀 하지 않다 보니 결국은 야당이 주장을 하는 건데 이런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괴담이라고 폄훼하고 국제 시위꾼이라고 얘기하고 일본에서도 촛불 시위하고 그래요. 일본 어민들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일본의 각 지방 의회에서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류 반대에 대해서 성명서 발표하고 결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흐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어떻게 이런 흐름을 일본의 그런 흐름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활용할까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린다라는 것으로 해서 뭐 국제 시위꾼이다, 국제 망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정말 적절치 않고요. 왕따, 국제 왕따가 됐다라고 하는데 일본과 국민의힘으로부터 왕따 된 겁니다. 그런 왕따는 100번 당해도 괜찮습니다. 네, 이런 왕따는 100번 당해도 괜찮다. 그리고 반드시 성과가 있었다. 우리 정부가
마치 일본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건 좀 아니다. 뭐 이런 의견이신데 김건희 실장님. 야당이 그 일각의 우려를 전달하고요. 그것을 정부 여당이 못한다고 한다면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그런 우려를 전달하면서 일종의 균형치 역할을 해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초당적인 그 의원 애교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도쿄 전략에 가서 또는 일본 정부의 관계자들 만나서 우리나라의 지금 일각에 있는 어떤 불안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보다 투명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보다 그 안심할 만한 어떤 방류에 대해서 좀 부탁하고 거기에 대해서 권고하고 오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뭐 정부가 무슨 폭망애고 무슨 왕떼기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 전에 민주당이 지금 거의 한 달 넘게 해왔던 행태를 보면 이게 괴담 수준의 이상의 이 오염수 사태를 정쟁화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연장선에서 일본에 가가지고 시위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왕따 얘기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지금 우리 복귀왕 비서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 대해서 야당의 역할에 충실해서 조금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보다 안전한 어떤 검증 기준에 대해서 요구하고 또 일본의 어떤 방류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매일 국무조정실 차장을 단장을 해가지고 그 관련 기관장들이 모여가지고 일일 브리핑 하지 않았습니까? 일일 브리핑 하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 궁금해하는 부분을 다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과학적인 어떤 새로운 질문 또 과학적인 어떤 그 보완점을 개선 사항을 이야기한다든가 이랬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핵 폐수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 규탄 집회에 나와서 했던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인 단어가 그거 아닙니까? 우물에 독을 푸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걸 먹어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죽는다는 거거든요. 죽는다. 그러니까 핵 폐수, 우물에 독을 푸는 것이다. 방사능 테러다. 변은 먹을전정 이건 못 먹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부풀려지고 과도하게 확대가 되면서 우리 수산물 업자들이나 어민들한테 지금 피해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연장선에서 지금 우리 민주당 의원단이 가가지고 시위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우리 IAEA 기준에 대해서 그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기술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뭐 이런 식의 좀 정상적인 민주당의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저는 여야가 충분히 생산적인 저는 균형 접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복귀왕 비서관님 반론을 짧게 듣고 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걱정이죠. 방사능이 얼마나 우리에게 해로운지 우리가 엑스레이 찍을 때 태아가 있으면 절대로 못 찍게 하지 않습니까? 미미한 그 영향이 그 태아 약한 생명에게 어떤 안 좋은 영향을 줄까라는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는 독도 있지만 10년 후에 20년 후에 서서히 그 효과가 나타나는 독이 있어요. 우리가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 미세 플라스틱 줄입시다 이런 운동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방사능에 오염된 물질이 바다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네. 이런 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